안녕하세요. 손배감률을 잡자 손해손잡고의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볼 사건은 현대차 비정규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현대자동차에는 많은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내하청 노동자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 업무의 일부를 하청업체에 주면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생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하청업체지만 사실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주체는 현대자동차예요. 그냥 이 하청업체는 현대자동차에 노동자들을 공급하고 결국에는 이 현대자동차가 공급받은 노동자들을 지시 감독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하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법원은 판결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다. 하청업체는 단지 노동자 공급 사업만 했을 뿐이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법원 판결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청업체를 통해 가지고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벌입니다. 그러자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들 그리고 이 파업에 관련된 금속노조의 활동가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소장에는 이렇게 적어요. 우리랑 상관없는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 우리 공장에서 파업을 했고 이러한 파업은 불법 파업이다. 따라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죠.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들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손을 또 들어줬습니다. 사실 회사가 잘못해서 벌인 파업인데 엉뚱하게도 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결국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현대자동차는 29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25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해요. 결국 남은 4명, 이 20억 원에 더해서 지연이자 20억 원까지 지금까지 4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회사는 왜 25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야 했을까요? 사실 배상을 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이러한 거는 결국에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4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괴롭히겠다. 이런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4명 중에는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다만 이를 지켜봤다라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죄로 걸려버렸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